저는 젊은 시절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나이 들면서 옆에 있어 줄 것 같았던 자식들과 점점 멀어지고 지금은 외로운 노후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15년간 1,500명 이상의 노인을 상담하며 발견한 가장 아픈 진실을 오늘 밝힙니다. 놀랍게도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가장 많이 한 부모의 84%가 심각한 노후 우울증을 겪고 있으며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는 오히려 47%더 낮았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이 평생 믿어온 자식 사랑의 방식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앞으로 10년, 20년 후 당신의 행복을 지킬 구체적인 방법을 얻게 됩니다. 지혜 담은 노후는 앞으로 여러분의 노후를 풍요롭게 만들 실질적인 조언을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 20분의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180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시간을 가지시고 천천히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내용이 좋다면 주변에 도움이 될 만한 분께 공유해 주시고 개인적인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년 상담사 김지혜입니다. 오늘은 제가 상담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부모님들의 사례를 통해 자식 도와주고 후회하는 부모들의 공통점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수 씨는 72세 노인으로 퇴직금 5억과 노후 자금을 모두 아들 부부의 신혼집 마련에 투자했습니다. 아들이 좋은 집에서 출발하면 인생이 잘 풀릴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2년 후 아들 부부는 이혼했고 집은 매각됐습니다. 이제 박 씨는 월세방을 전전하며 생계를 걱정합니다. 자식 앞길을 열어주겠다는 마음에 제 노후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지금 와서 보니 제가 너무 무모했던 것 같아요. 아들에게도 미안하고 제 자신에게도 미안해요. 이런 이야기 여러분도 주변에서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쩌면 본인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신의 노후 준비를 희생하면서까지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내가 고생해서 자식은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요. 하지만 이는 결국 2가지 문제를 낳습니다. 첫째, 부모님 자신의 노후가 불안해집니다. 둘째, 자녀가 재정적 독립심을 키우지 못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엔 몰랐는데 나이 들어보니 알겠더라고요. 인생은 생각보다 깁니다. 60대, 70대, 80대, 90대까지. 그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젊을 때는 잘 상상이 안 되죠. 그래서 미래의 자신보다 지금의 자녀에게 더 투자하게 됩니다. 제가 상담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100% 줄 수 있다면 80%만 주는 게 자식을 위한 진짜 사랑이에요. 이 말이 계속 제 마음에 남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무너지면 결국 그 부담은 다시 자녀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공통점, 경제적 지원에 한계를 두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죠? 오늘 이 영상에서 5가지 공통점을 모두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도 돕고 우리의 노후도 지킬 수 있는지, 진정한 부모 사랑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경제적 지원에 한계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 상담소에 찾아오신 김명자 씨는 68세 여성분이신데요. 유일한 아들 부부의 전세금 1억을 지원하기 위해 본인의 퇴직금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전문직 아들이 결혼하는데 제대로 된 집에서 시작해야지라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3년 후 아들 부부가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고 싶다며 또다시 도움을 요청했고 김 씨는 자신의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3천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김 씨는 심각한 무릎 질환으로 수술이 필요해졌고 병원비와 재활치료비로 5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노후 자금이 바닥난 김 씨는 아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죠. 아들은 처음엔 마지못해 도와주는 듯 했지만 이후 비슷한 요청이 있을 때마다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선생님, 병원에 누워있는데
문자만 오더라고요. 엄마, 지금 바빠서 갈 수 없어. 돈은 보냈어. 내가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옆에 있어 주길 바랐는데. 김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이제 아들이 얼굴을 보기 꺼려 한다고 느꼈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무너지니까 아들에게 짐이 됐어요. 내가 평생 번 돈을 다 줬는데 결국 관계만 망가졌네요. 제가 상담 경험에서 발견한 사실은 경제적 지원에 한계를 두지 않는 부모와 자녀 관계는 대부분 세 단계를 거칩니다. 처음엔 자녀의 감사함, 그 다음엔 당연시함, 마지막엔 부담스러워함입니다. 특히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자녀들은 죄책감과 부담감을 동시에 느끼게 되고 이것이 관계 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경계선을 설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박정우 씨는 71세 남성으로 44세 딸의 결혼 생활에 지나치게 관여했습니다. 딸이 남편과 다툴 때마다 박 씨는 사위에게 전화해 따졌고 심지어 딸 부부의 신혼여행지까지 자신이 결정했습니다. 저는 제 딸의 행복을 위해서 그랬는데 어느 날 딸이 저에게 아빠, 제발 우리 생활에 간섭하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자신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 스트레스라고 했고 남편도 장인어른이 모든 일에 간섭하는 것에 불만이 컸습니다. 결국 딸 부부는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버렸고 명절에만 형식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상담 중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랑한다는 이유로 딸의 인생을 내 방식대로 통제하려 했던 거군요. 그게 사랑이 아니었네요. 어떤 부모님은 자녀의 전화를 받지 않으면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하고 어떤 부모님은 자녀의 직장에 찾아가 간섭하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들은 모두 경계선 없는 사랑의 결과입니다.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고 마치 자신의 소유물처럼 대하는 것이죠. 이런 관계에서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심리적, 감정적으로 분리되지 못하고 결국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나 때문이야. 내가 행복하려면 내 말을 들어야 해. 이런 말을 자주 하는 부모님들이 계신데요. 이는 자녀에게 큰 심리적 부담을 줍니다. 건강한 경계선이 있는 관계라면 내 생각은 이렇지만 최종 결정은 내가 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자녀의 책임을 대신 짊어지는 것입니다. 최근 제 상담실을 찾아오신 이상철 씨는 73세 남성인데요. 45세 된 아들의 사업 실패로 인한 부채 7천만 원을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아들은 IT 스타트업을 창업했다가 실패했는데 이 씨는 아들이 좌절하는 모습을 보고 견딜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제 아들이 너무 의기소침해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아빠가 이번에만 도와줄게. 다시 시작해보렴이라고 말했죠. 이렇게 시작된 지원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다시 사업을 시작했고 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아버지에게 손을 내밀었죠. 두 번째는 3천만 원이었어요. 그때도 마지막이다라고 했는데 이 씨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결국 그는 세 번째로 다시 5천만 원을 지원했고 이제 그의 노후 자금은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아들의 문제 해결 능력이 전혀 발달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제 아들은 문제가 생기면 자동적으로 저에게 전화합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아요. 처음엔 제가 도움을 줘서 기뻐했는데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하더군요. 심지어 아빠가 도와줄 능력이 있는데 안 도와주는 거야? 라고 말하기까지 해요. 이 씨는 최근 심장질환으로 입원했는데 병원비를 걱정하며 아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지금 사업을 확장하느라 여유가 없다며 외면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을 다 줬는데 정작 제가 어려울 때는 외면하더군요. 이게 제 잘못인 것 같아요. 어제는 한 60대 여성분이 딸의 이혼 소송을 대신 책임지고 있다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제 딸이 이혼하겠다고 하는데
변호사 비용부터 새 집 구하는 것까지 제가 다 해줘야 할 것 같아요. 딸은 스스로 할 생각이 없어 보여요. 저는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따님은 몇 살인가요? 답변은 39세였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성인 자녀의 삶의 문제까지 대신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자녀의 재정적 실패, 결혼 문제, 직장 문제, 심지어 손주 양육까지 모두 떠안으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요. 그런데 자녀의 책임을 계속 대신 져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녀는 실패로부터 배울 기회를 잃게 됩니다. 내가 망쳐도 누군가 해결해 줄 거야 라는 위험한 생각이 자리 잡게 되죠. 문제 해결 능력이 발달하지 않고 책임감이 형성되지 않으며 부모에 대한 의존도만 높아집니다. 70대 할머니가 50대 아들의 직장 면접에 동행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믿기 어려웠지만 이런 극단적 사례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아이가 긴장을 많이 해서요 라고 하시는데 그 아이는 이미 중년입니다. 자녀의 책임을 대신 져주는 부모님들은 대부분 자녀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기 싫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고통을 피하게 해주는 것이 자녀의 성장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됩니다. 우리가 근육을 키우려면 무거운 것을 들어야 하는 것처럼 정신적 근육인 회복 탄력성도 어려움을 겪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랍니다. 네 번째 공통점은 무조건적인 희생을 미덕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장미영 씨는 76세 여성으로 평생 두 자녀들을 위해 본인의 삶을 완전히 희생했습니다. 30년 넘게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면서 모든 월급을 자녀 교육비와 가족 생활비로 썼고 자신을 위한 지출은 극도로 절약했습니다. 옷은 10년씩 입었어요. 미용실도 안 가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거의 참석하지 않았죠. 엄마는 괜찮아. 너희들만 잘 되면 돼가 제 입버릇이었어요. 장 씨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깊은 공허함이 느껴졌습니다. 남편과도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아이들 때문에 40년을 참고 살았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대학에 입학할 때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밤에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했습니다. 자신의 건강은 뒷전이었고 심각한 허리 통증이 있었지만 병원비가 아깝다며 참았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출가하고 남편마저 먼저 세상을 떠난 후 장 씨는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갑자기 나는 누구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인생의 목표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아이들을 위해 산다는 목표 외에 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거든요. 상담 중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아이들에게 쏟았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 나 자신은 텅 비어 있더라고요. 내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한 엄마를 볼 수 있었을 텐데 후회가 너무 커요. 더 안타까운 것은 자녀들과의 관계였습니다. 43세인 큰딸 민지 씨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너무 많이 희생하셔서 오히려 부담스러워요. 항상 빚진 기분이에요. 엄마가 난 괜찮으니 너희만 잘 살아라고 할 때마다 죄책감이 들어요. 그래서 가끔은 엄마를 만나기가 힘들어요. 41세인 작은 아들 준호 씨는 어머니에게 경제적 지원을 자주 요청했습니다. 엄마는 내 행복을 위해 산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필요한 건 당연히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장 씨는 이런 아들의 태도에 실망했지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특히 자식을 위한 부모의 희생이 최고의 미덕처럼 여겨집니다. 자식을 위해 씨앗이 되어 썩어라. 부모 된 도리로 당연한 것이라는 말들이 이를 강화합니다. 하지만 이런 극단적 희생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칩니다. 부모는 자아 정체성과 개인적 행복을 상실하게 됩니다. 특히 자녀가 독립한 후 노년기에 이 공허함은 더욱 커집니다. 자녀는 부모의 과도한 희생으로 인한 죄책감과 부담감을 느낍니다. 어떤 자녀들은 이 부담을 피하기 위해 부모와 거리를 두기도 합니다. 장 씨는 상담을 통해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여행을 떠났고 평생 꿈꿔왔던 서예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아들이 돈을 요구했을 때는 엄마도 생활이 있어. 내 일은 내가 해결해야지라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자신을 위한 작은 행복을 매일 하나씩 찾아보세요 라고 제안했더니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자신만의 즐거움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공원 산책, 오랜만에 사온 예쁜 스카프, 카페에서 혼자 마시는 차 한 잔. 작은 변화들이 그녀의 얼굴에 활기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6개월 후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신기하게도 제가 행복해지니까 아이들과의 관계도 더 편해졌어요. 아이들이 죄책감 없이 저를 대하고 저도 기대 없이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됐거든요.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를 위해 필요한 것은 부모가 자신의 행복과 건강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건강한 역할 모델을 보여주고 나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며 자녀의 독립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무조건적 희생이 아닌 균형 잡힌 사랑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5번째 공통점은 자녀에 대한 감정적 의존과 조건부 사랑입니다. 윤정수 씨는 68세 남성으로 세 자녀들에게 아낌없는 경제적 지원을 해왔습니다. 큰아들의 대학 유학 비용 5천만 원, 둘째 딸의 결혼 비용 3천만 원, 막내 아들의 사업 자금 4천만 원까지 모두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원 이면에는 분명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만큼 해줬으니 너희도 나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윤 씨는 자녀들이 매주 일요일마다 찾아와 함께 식사하길 바랐고 명절에는 반드시 그의 집에 모이길 원했습니다. 전화도 매일 한 번씩은 받아주길 기대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다 해줬는데 전화 한 통 받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윤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특히 큰아들 유학까지 보내줬는데 이제는 바쁘다고 한 달에 한 번도 안 온다니까요. 윤 씨의 큰아들은 해외 금융회사에서 일하는 바쁜 직장인입니다. 주말에도 일하는 경우가 많고 A형 성격의 완벽주의자라 업무 스트레스도 심했습니다. 아버지의 끊임없는 연락과 방문 요구는 그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아버지께 죄송하지만 매주 찾아뵙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한 번 못 가면 내가 너 유학 보낸 것도 후회된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이 정말 상처가 돼요. 자녀들이 윤 씨의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마다 그는 깊은 실망과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투자했는데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라며 과거의 지원을 언급하며 죄책감을 불러일으켰죠. 결국 가족 관계는 악화되었고 자녀들은 점점 더 아버지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시작할 때 윤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자식들이 저를 외롭게 버려두어서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하지만 상담이 진행되면서 그는 점차 자신의 패턴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준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조건부 지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진심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늙고 외로워지니까 아이들에게 더 집착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통해 자신의 감정적 욕구를 충족시키려 합니다. 우리 아들은 의사야 자녀의 성공을 통한 대리만족, 자녀의 인정과 감사를 통한 자존감 충족 내가 희생한 만큼 보답해줘야지. 노년기 외로움 해소를 위한 의존 자식이 효도하는 건 당연한 거야. 등이 그것이죠. 이런 기대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더라도 부모의 말과 행동에서 은연중에 전달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자녀는 부담감과 의무감을 느끼게 되고 진정한 친밀감 대신 의무적 관계가 형성됩니다. 윤 씨는 6개월간의 상담을 통해 중요한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바둑 동호회에 가입했고 같은 취미를 가진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너희는 너희 삶이 있으니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연락해라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변화 후에 자녀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큰아들은 자발적으로 한 달에 2번 정도 찾아오게 되었고, 전화도 더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의무감이 아닌 자발적 선택이 되자 관계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 뭘 해주든 안 해주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메시지가 전달될 때 자녀는 부담 없이 부모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적 욕구를 자녀가 아닌 다양한 방법으로 충족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친구 관계, 취미 활동, 봉사 활동 등을 통해 삶의 의미와 기쁨을 찾을 때 자녀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의존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제가 만난 많은 노년의 부모님들은 이런 패턴들을 깨닫고 변화했을 때 놀라운 결과를 경험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신의 노후 행복도 찾게 된 것이죠. 78세 박영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자식을 위한다고 한 행동들이 사실은 나의 불안과 외로움 때문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그 깨달음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에요. 이제는 진짜 행복해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부모 역할도 끊임없이 검토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자녀를 위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인지 물어보는 것이죠. 부모-자녀 관계의 황금률은 자녀를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도와주되 대신해주지 않으며 기대하되 조건을 달지 않는 것입니다. 이 균형을 찾는 것이 평생의 과제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깁니다. 60대, 70대, 80대를 지나 90대까지. 이 긴 여정에서 자녀와의 관계는 계속 변화합니다. 지금이라도 건강한 관계의 씨앗을 심는다면 남은 인생에서 풍요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부모-자녀 관계의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지만 성장하는 부모는 있습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변화가 자녀에게도 여러분 자신에게도 새로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지혜 담은 노후,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